그날 아침 서울 남쪽 고층 아파트는 여느 때처럼 고요하고 단정했다. 주방에서는 커피 머신이 조용히 윙윙거렸고 늦가을에 희미한 햇살이 옷장이 있는 거실 쪽으로 사선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햇살은 강지훈이 전날 밤 벗어놓은 차콜 그레이 정장 위로 잔잔히 내려앉았다. 윤정은 언제나처럼 정성스럽게 소매를 접으며 옷을 정리했다. 모든 것이 익숙하고 평온해 보였다. 적어도 그녀의 손이 양복 주머니 속 낯선 물건을 만지기 전까지는 말이다. 반으로 접힌 종이 한 장. 그녀는 조심스럽게 펼쳤다. 메이슨 데 루미어 셋 디너프 2. 시간 금요일 오후 8시 18분. 장소 그랜드 서울 호텔 루프탑 고급 레스토랑. 윤정은 잠시 숨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섰다. 그날 지훈이 했던 말을 그녀는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오늘은 중요한 계약 미팅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기다리지 말고 먼저 먹어. 그녀는 종이를 부드럽게 쥐며 그 차가운 인쇄된 글씨 사이에서 뭔가를 느껴보려는 듯 집중했다. 그리고 종이에서 은은하게 풍겨나오는 향기 달콤하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녀가 사용하는 향도 지훈의 향도 아니었다. 윤정의 심장이 조용히 죄어들었다. 그냥 착각일 뿐이겠지. 그렇지? 그녀는 스스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향기, 마치 제3자가 조용히 그녀의 인생에 들어섰다는 느낌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 순간부터였다. 25년간 아무 일 없이 흘러가던 그녀의 일상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한 건 한순간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너무도 작고 사소한 균열들이 서서히 마음을 잠식해갔다. 늦은 밤 회피하듯 피하는 눈길, 한숨처럼 내뱉는 짧은 말, 그리고 옷깃에 은근히 배어든 낯선 향기. 그 모든 것이 자신이 전부 알고 있다고 믿었던 사람을 다시 보게 만들었다. 그날 화장대 서랍 속에 그 영수증을 넣은 이후로 하윤정은 단 한 번도 편하게 잠든 적이 없었다. 그녀는 분노하지도 소리치지도 않았다. 휴대폰을 몰래 뒤지거나 남편에게 따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강지훈의 말투 하나, 눈빛 하나, 늦은 발걸음 하나까지도 이제는 마음속에서 거대한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오늘은 조금 늦을 거야.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번 주말엔 이 부장님이랑 지방에 좀 다녀와야 해. 급한 미팅이라서.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고 그 말들은 하나같이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윤정은 그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금요일 밤 벗어놓은 셔츠에 희미한 립스틱 자국 같은 것이 있었지만 혹시 조명 탓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확실한 건 향기였다. 그녀가 사준 은은한 향 대신 점점 더 진하고 달콤하지만 낯선 향이 남편의 옷깃에 배어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었다. 출근길 버스 안, 윤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머릿속에 끊임없이 상상했다. 지훈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는 장면, 그녀를 향해 부드럽게 웃는 남편의 모습, 누군가 지훈의 이름을 낮게 부르며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 지훈 오빠, 우리 얘기는 비밀이에요. 그렇죠? 그녀는 차가운 물속에 천천히 가라앉는 기분이었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재무팀 팀장이었다. 보고서는 깔끔했고 실수도 없었다. 하지만 마음속은 점점 비어가고 있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식사를 피하고 창가 자리에서 혼자 도시락을 꺼냈다. 손엔 스마트폰, 몇 번이나 남편의 통화 기록을 확인하려다 다시 끄기를 반복했다. 안 돼. 이건 신뢰를 포기하는 거야. 어쩌면 가장 무서운 건 지훈의 배신보다 자신이 그를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된 사실일지도 몰랐다. 그날 밤 지훈이 또 늦게 귀가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어서 그는 피곤한 얼굴로 웃었다. 윤정은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평온한 목소리로 묻는다.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사람도 있었어요? 지훈은 순간 멈칫했지만 곧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랬어. 좀 피곤하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두 사람은 등을 지고 잠들었다. 처음이었다.
진심으로 멀어진 느낌. 그 순간 하윤정은 마음속으로 조용한 결심을 했다.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자신이 직접 찾아내겠다고. 그리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울지도 애원하지도 않겠다고. 숨기고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스스로 밝혀낼 거야.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아. 후회도 하지 않을 거야. 서울은 어느덧 첫 한파에 접어들었다. 싸늘한 아침 공기는 하윤정의 마음을 그대로 비추는 듯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처럼 보였지만 그녀의 내면은 무너져 내리는 침묵 속에 갇혀 있었다. 어느 저녁 지훈이 샤워 중일 때 윤정은 무심코 그의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다. 위심이 아니라 단지 늘 해오던 습관이라고 자신을 설득하며 서랍 두 번째 칸, 재무 관련 문서 밑에 무언가 도톰한 것이 손에 닿았다. 크림색의 명함, 장서현, 부동산 컨설턴트, 뒷면엔 손글씨로 적힌 문구, 언제든 연락주세요 S, H. 윤정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다. 이 이름, 낯설지 않았다. 그녀는 당장 기억나지 않았지만 어느 비오는 밤 지훈이 술에 취해 흘리듯 말했던 이야기가 문득 떠올랐다. 서현이라는 여자, 내 첫사랑이었어. 강했고 아름다웠고 결국 내 사람이 될 수는 없던 사람. 단 한 번 언급됐던 이름. 그러나 윤정은 그때 지훈의 눈빛을 잊지 못했다. 그 어떤 순간보다 깊고 진심 어렸던 그녀에게조차 보여준 적 없는 눈빛. 명함을 손에 쥔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 후 조심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넣었다. 마치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은 듯이. 그날 밤 그녀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검색창에 천천히 타이핑했다. 강남 장서현 부동산. 검색 결과 상단. 전문 컨설턴트 소개 페이지. 사진 속 40대 중후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단정한 정장, 깔끔한 미소. 하지만 윤정은 사진 속 눈빛에서 느껴졌다. 그녀는 지훈에게 여전히 특별한 존재야. 무엇이 더 아픈 걸까?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사실? 아니면 그 외도의 상대가 그가 평생 잊지 못했던 첫사랑이라는 것? 우연일 수도 있지. 다시 만나긴 했지만 그저 비즈니스일 수도. 하지만 손글씨는 왜 숨겼지? 이제 어떤 추측도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틀 뒤 점심시간. 윤정은 조용히 강남의 한 빌딩 앞으로 걸음을 옮겼다. 들어갈 생각은 없었다. 그저 확신이 필요했을 뿐이다. 맞은편 카페에 앉아 그녀는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다. 그리고 그들을 보았다. 강지훈, 그리고 장서현. 그들은 함께 웃고 있었다. 서로에게 기울어 말하는 모습, 가볍게 손짓하는 제스처. 과하지 않았지만 너무도 자연스럽고 익숙한 거리감. 남남이 낼 수 없는 분위기. 윤정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였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손에 쥔 커피잔은 부들부들 떨렸다. 이제는 확실해졌어.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켰다. 폭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지 지금 이 순간이 상상이 아님을, 현실임을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녀의 이야기에 등장한 제3자는 젊고 요란한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과거였다. 남편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이름. 하지만 사실 한 번도 완전히 떠난 적이 없었던 이름. 그리고 지금 다시 그의 곁에 서 있는 존재. 그 이후로 하윤정은 매일 얇은 얼음 위를 걷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겉으로는 웃었고 매일 저녁을 차렸으며 지훈이 돌아올 때 평소처럼 다정히 인사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은 매 순간 금이 가고 있었다. 윤정은 알았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그리고 시간을 벌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찾아왔다. 일요일 아침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가 윤정을 조용히 불렀다. 그녀는 예전보다 많이 쇠약해졌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윤정아, 할 말이 있다.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윤정은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끼며 조심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요즘 지훈이 이상하지 않니? 겉보기엔 평범한 질문이었다.
그러나 윤정은 본능적으로 긴장했다.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아마 일이 바빠서 그런 것 같아요. 어머니. 순자 여사는 깊게 한숨을 쉬며 윤정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나를 속이지 마라. 나이 들었다고 다 모를 것 같니? 그 순간 윤정은 깨달았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윤정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결혼 이후 처음 느껴보는 따뜻하지만 단단한 손길이었다. 내가 다 듣고 다 보고 있었다. 처음엔 그냥 모른 척했다. 지훈이가 스스로 돌아오길 바랐다.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구나. 순자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다.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었다. 그 안엔 엄청난 슬픔과 단념이 섞여 있었다. 내 도움이 필요하다. 복수가 목적이 아니다. 이 가문이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야. 윤정은 울컥하는 감정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싸움에서 혼자가 아니었다. 한참 만에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어머니,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순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약한 햇살이 비치는 방 안. 두 여인은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았다.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결심이 작은 진동처럼 퍼져나갔다. 그날 이후 하윤정은 알게 되었다. 이제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다가올 싸움이 결코 쉽지 않겠지만 이번엔 함께할 심장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지탱해 줄 것임을. 일요일 저녁, 강가의 저택은 평소와 다른 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다. TV 소리도 배경음악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숨조차 쉬기 어려운 침묵만이 거실을 채우고 있었다. 하윤정은 베이지색 니트를 입고 머리를 깔끔하게 묶은 채 앉아 있었다. 흔들리던 눈빛은 이제 단단했고 손엔 정리된 서류철이 들려 있었다. 이메일, 사진, 녹음 파일, 부동산 계약서까지 그녀가 준비한 모든 증거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였다.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에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또렷했다. 오늘로 모든 걸 끝내자. 순자 여사는 작게 속삭였다. 오후 7시 정각, 초인종이 울렸다. 첫 번째로 도착한 이는 지훈의 여동생 미경이었다. 갑자기 가족 회의라니. 무슨 일 있어요? 그녀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어머니의 싸늘한 눈빛을 보고 곧 침묵했다. 7시 10분, 강지훈이 집에 들어섰다. 그는 습관처럼 코트를 벗고 시계를 풀며 아무렇지 않게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시선은 계속 윤정을 훔쳐보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왜 다들 분위기가 그래? 윤정은 시계를 봤다. 7시 14분, 마지막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그녀는 일어나 문을 열었다. 그리고 장서현이 모습을 드러냈다. 공간이 얼어붙었다. 미경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윤정아, 애가 왜 여기에 있어? 윤정은 담담히 말했다. 오늘 회의는 관련된 모든 사람이 참석해야 하니까요. 지훈은 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돌렸지만 순자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을 길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 눈빛엔 분노가 아닌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다. 미경은 당황했고 서현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았다. 윤정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는 첫 번째 서류철을 펼쳤다. 오늘 말씀드릴 건 시어머니의 재산 문제, 그리고 제 남편과 장서현 씨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장서현 씨 소속 부동산 법인으로 넘어간 계약서를 확보했습니다. 계약 시점에 어머니는 치매 초기로 분류되어 있었지만 여기 병원에서 발급받은 최신 진단서에 따르면 그녀는 서류를 들어보였다. 어머니는 전혀 치매 상태가 아니면 법적 판단 능력을 완전히 갖추고 계십니다. 서현의 얼굴이 굳었고 지훈은 창백해졌다. 윤정은 두 번째 서류철을 열었다. 지훈과 서현이 함께 있는 사진, 부동산 앞에서 찍힌 모습, 커피숍에서 대화하는 모습, 그리고 버튼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계약 마무리되면 이혼 절차도 진행할게. 조용히 끝내자. 지훈의 목소리였다. 정적이 흘렀다. 미경은 얼굴이 굳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빠,
나한테 엄마 앞에서 연기하라던 이유가 이거였어? 지훈은 벌떡 일어났다. 나는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재산이 그냥 묵혀있기만 하니까. 그만해라. 처음으로 순자 여사가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강했다. 넌 며느리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인 나까지 모욕했다. 서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강요한 건 아니에요. 우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윤정은 차갑게 대답했다. 많은 여자가 저 자리에 앉아봤어요. 하지만 모두가 저처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서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미경은 울기 시작했다. 지훈은 말을 잃고 그대로 굳어섰다. 윤정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모든 자료는 변호사에게 전달할 겁니다. 어머니 재산 강탈, 병력 조작, 그리고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모두 포함해서요. 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부로 나는 유언장을 수정하겠다. 지훈이와 미경은 상속에서 제외될 것이다. 내가 끝까지 믿는 사람은 내 며느리뿐이다. 공기는 가라앉았고 모두의 표정은 얼어붙었다. 하지만 윤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오늘의 승리가 누구를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를 잃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었다. 가족 회의가 끝난 후 강지훈과 장서현은 아무 말 없이 저택을 떠났다. 윤정은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넘겼고 사건은 법적 절차로 들어갔다. 하윤정은 이겼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승자의 기쁨은 없었다. 속이 시원한 것도 통쾌한 것도 아니었다. 가슴 한가운데에 텅 빈 공간이 생겨났다. 그 자리는 오랫동안 믿음과 희생으로 채워졌던 곳이었다. 그녀는 점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지훈이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던 모습이 떠올랐다. 그의 배신이 아닌 자신이 믿었던 시간들이 무너진 사실이 더 괴로웠다. 25년을 내가 잘못 살아온 걸까? 밥맛이 없어졌다. 그녀는 급격히 야위었고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강한 여자라고 칭찬했지만 윤정은 알고 있었다. 더 이상 강한 척할 힘조차 남지 않았다는 걸. 만성불면증, 편두통, 기억력 저하, 회사에서도 예전처럼 날카로운 판단력이 사라졌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하 팀장님, 괜찮으세요? 네,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그녀는 조금씩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유학 중이던 딸 지연이 겨울 방학을 맞아 귀국했다. 공항에서 윤정을 마주한 순간 지연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녀가 기억하는 엄마는 강단 있고 단정한 여성이었지만 지금 눈앞의 엄마는 여위고 초점 없는 눈을 가진 낯선 사람 같았다. 엄마, 요즘 밥 제대로 드세요? 괜찮아. 그냥 일이 좀 많았을 뿐이야. 그날 밤 지연은 윤정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다. 엄마, 제 앞에선 그만 괜찮은 척해요. 윤정은 대답하지 못했다. 지연이 곁에 앉아 참아왔던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조용히 무너지는 마음처럼 지연은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다. 엄마, 이 고통을 오래 끌면 결국 이긴 사람은 아빠가 돼요. 그 말은 윤정의 마음을 세차게 울렸다. 그녀는 문득 시어머니를 떠올렸다. 늘 조용하지만 강한,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을 믿어준 유일한 사람. 어느 날 오후 두 사람은 베란다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순자 여사가 윤정의 손을 잡았다. 윤정아, 난 네가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그 사람이 널 망가뜨리게 두면 안 돼. 이겼다면 이긴 사람답게 살아. 더 이상 너 자신을 벌주지 마라. 윤정은 그 말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오랜만에 마음속에 작지만 따뜻한 불빛 하나가 들어왔다. 어쩌면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일지도 몰라.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하윤정은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무너졌고 아주 천천히 스스로의 재 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아침이 되면 그녀는 베란다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짧은 문장을 일기장에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습관이었다.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더 깊이 들여다보기 위해서. 난 항상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어.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아보고 싶어. 그녀는 이혼 여성 심리회복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그곳엔 각자의 사연을 가진 여자들이 있었고, 그녀는 그들의 상처 속에서 자신의 진짜 강함을 마주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 지연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다. 윤정이 책을 읽고 있던 모습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엄마, 요즘 엄마가 예전의 엄마 같아요. 무슨 말이야? 오늘 엄마가 립스틱도 바르고 웃었어요. 그 웃음, 내가 초등학생이던 시절 엄마가 지었던 웃음이에요. 그 한마디에 윤정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식사 습관을 다시 잡고 오래전 끊었던 요가도 다시 시작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도전, MBA 지원서 제출. 진짜 다시 공부하실 거예요? 그래요. 더 이상 후회만 하며 살고 싶지 않으니까요. 매 수업, 매 토론이 그녀에겐 치유였다. 결혼 생활이 잃어버린 자신감을 다시 하나하나 되찾는 시간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무너졌던 삶의 조각들은 그녀의 손으로 다시 맞춰졌다. 조급하지도 억지로 버티지도 않았다. 다만 묵묵히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러던 어느 날 윤정은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조촐한 식탁 앞에 앉아 작은 파티를 열었다. 승리를 위한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이제부터는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그냥 하윤정으로 살아볼 거야. 난 언제나 엄마 편이야. 지연이 손을 꼭 잡았다. 난 늙었지만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 순간 윤정은 확실히 느꼈다. 삶은 상처가 없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상처를 안고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 순간에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소송이 끝난 지 3년이 지났다. 강지훈의 이름은 더 이상 금융계에서 들을 수 없었다. 그의 회사는 그를 내쫓았고 거래처들도 하나둘 연락을 끊었다. 불법 부동산 거래, 치매 진단 조작, 그리고 유능했던 아내 하윤정과의 이혼 소송. 그의 몰락은 조용하지만 확실했다. 장서현 역시 유죄 판결 후 부동산 업계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녀가 서울을 떠났다고 말했지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비 오는 오후 운명처럼 그들이 다시 마주쳤다. 국제금융포럼. 윤정은 패널 연사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짙은 남색 수트, 단정한 헤어, 단단한 눈빛. 그녀는 이제 한국을 대표하는 재무 컨설팅 기업의 대표였다. 네트워킹 시간이 끝나고 윤정이 회장 밖으로 향하던 순간 그녀는 익숙하지만 불쾌한 시선을 느꼈다. 강지훈, 낡은 정장, 수척한 얼굴.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하지만 윤정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윤을 피하지도 흔들리지도 않았다. 오랜만이야. 여전히, 아니, 더 아름다워졌네. 넌 과거에게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네. 차가운 음성이었다. 날카롭고 단호했다. 지훈은 입술을 달싹이며 말했다. 항상 미안했어.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만. 그녀는 말을 잘랐다. 너와 그 여자가 만든 지옥에서 난 살아남았어. 그러니까 싸구려 후회 따윈 필요 없어. 공기는 팽팽히 긴장되었다. 지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그냥 네가 날 용서했는지만 알고 싶었어. 윤정은 천천히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너를 용서한 게 아니야. 나는 나 자신을 용서한 거야. 너 같은 사람을 믿고 사랑했던 그 어리석은 나를. 그녀는 등을 돌려 걸어나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지훈의 가슴을 깊게 후벼 팠다. 하윤정은 무너진 폐허에서 일어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고요하지만 강력한 폭풍이었다. 침묵으로 벌을 내리고 용서로 영원히 돌아서며 완전히 끝낸다. 3년이 흐른 지금 하윤정이라는 이름은 단지 고통을 이겨낸 여성이 아닌 새롭게 태어난 삶의 상징이자 수많은 한국 여성들에게 희망의 롤모델이 되었다. 그녀가 직접 운영하는 팟캐스트 재정과 자유는 매회 수만 명이 청취하고
여러 강연에서 그녀는 스포트라이트 아래 서서 말한다. 한때 폐허였던 삶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웠는지를. 여기 와서 슬픈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배신당하고 무너지고 스스로를 잃어버렸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더 찬란하게.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지만 단단했다. 이제 그녀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다. 오직 자신에게만 솔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 윤정은 재혼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친어머니보다 더 가까운 시어머니 강순자 여사와 그리고 회사의 파트너가 된 딸 지연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어느 가을 아침, 지연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다. 엄마,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윤정은 햇살 아래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전혀.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잘못된 것에 얽매이지 않으니까. 진짜 자유란 혼자인 게 아니라 나답게 사는 거니까. 회사 사무실 벽 한편엔 세 세대 여인의 사진이 걸려 있다. 강순자 여사, 하윤정, 그리고 장지연. 그 아래엔 윤정이 직접 쓴 문구가 있다. 진짜 행복은 시끄럽지 않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스스로 웃을 수 있을 때 오는 것. 특별 에피소드, 새로운 삶 평온함은 멈춤이 아니다. 하윤정은 더 이상 누군가의 알람 소리에 깨어나지 않는다. 누군가의 아침을 챙기기 위해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리듬에 따라 눈을 뜨고 창문을 열어 베란다로 나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하루를 시작한다. 침대 머리맡에 놓인 가죽 노트에 그녀는 오늘도 짧게 적는다. 오늘도 나답게 온전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해. 지금 그녀가 사는 곳은 북촌 한옥마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골목 속. 크지 않지만 아늑한 집. 햇살이 잘 드는 독서용 의자. 좋아하는 차를 모아둔 찬장. 향초와 생화로 꾸민 작업용 책상. 모든 공간은 그녀가 별표 직접 고르고 직접 만든 나만의 온기로 가득했다. 윤정의 하루는 이제 단순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것들로 가득하다. 중년 여성을 위한 재정교육센터에서 수업을 하고 월요일 아침마다 팟캐스트를 진행하며 해질 무렵엔 시어머니와 동네 공원을 함께 산책한다. 가끔은 인천 외곽의 작은 보육원을 찾기도 한다. 소송 이후부터 조용히 후원해 온 곳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그저 아이들과 장기를 두고 한글을 가르쳐주며 순수한 웃음과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줄 뿐이다. 하윤정은 이제 누구에게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 이 뜻깊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밤 이야기 하나 채널을 구독하시면 삶 속에 더 많은 의미와 따뜻한 이야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